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효리 광고로 승부수 던진 롯데온 반등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롯데온. 여러분들 진짜 안타깝죠? 판매자로서 봤을 때는 진짜 롯데쇼핑 같은 큰 유통 공룡이 만든 어떤 이커머스 플랫폼인데 진짜 잘 안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롯데온이 참 안타까운데요. 우선 제가 지금 쿠팡, 이마트, 롯데쇼핑의 매출 추이를 갖고 왔는데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의 자료입니다. 자, 쿠팡과 이마트, 롯데쇼핑 어떻게 보면 이 유통 쪽에서 정말 경쟁하는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데 매출 추이를 한번 보세요. 우선은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쿠팡을 보시죠. 2018년도에 매출이 4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2022년 작년에는 매출이 무려 26조로 정말 급격한 성장을 보여줬죠. 5년 만에 6배 이상의 매출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그거에 미치진 못하지만 이 주황색 이마트도 한번 보세요. 2018년도에는 17조 원이 매출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29조를 결국 만들어요. 물론 여기에는 SSG닷컴이 이제 G마켓과 옥션을 인수한 거, 이런 것들, 스타벅스의 지분을 이제 50%에서 이제 100% 다 이제 갖고 온 거, 이런 거에 다 포함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이마트는 매출이 우상향하고 있단 말이죠. 최근 5년 동안. 그런데 유일하게 이 유통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롯데쇼핑만요. 2018년도에 매출이 18조였어요. 그런데 2022년도 작년에는 15조까지 쪼그라듭니다. 이 롯데쇼핑의 매출에는요, 여러분, 롯데 백화점도 들어가 있고, 롯데 홈쇼핑도 들어가 있고, 롯데 마트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이마트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 매출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오히려 쪼그라든 거예요. 5년 새예요. 3조나. 쿠팡과 이마트는 성장하는 가운데 이 경쟁자인 롯데쇼핑은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서 저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커머스 시장에서 롯데쇼핑이 어떤 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매자 이 롯데닷컴과 롯데홈쇼핑, 그러니까 롯데온이 생기기 전에 이 롯데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데홈쇼핑이라는 사이트도 있었죠. 이 이커머스 시장 이커머스 플랫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잘 나갔냐? 당연히 그때도 못 나갔습니다. 저는 이 롯데닷컴 시절에 롯데닷컴의 행사를 하더라도 롯데닷컴에 들어가서 직접 행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서브 채널이었습니다.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그냥 제품은 올려놓지만 제품 나가면 좋은 거고 안 나가도 굳이 전체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그 정도로 이 롯데쇼핑이 이커머스 쪽이 약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롯데쇼핑이 야심차게 롯데온을 만들죠. 자,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하이마트 다 모여. 자, 우리 롯데라는 어떤 유통 공룡의 힘을 좀 동원해서 한번 제대로 된 이커머스 플랫폼 만들어 보자. 적자 1조 원 나는 쿠팡 같은 건 우리 유통 공룡이 롯데와는 경쟁 상대가 아니야. 이러면서 야심차게 롯데온을 출시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롯데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롯데온에서 쇼핑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롯데온에서 쇼핑해 본 사람을 찾기가 정말 극히 드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런 플랫폼이 됐죠, 지금 이 롯데온이요. 그런데 이 롯데온이 올해부터는 조금 그래도 반등하는 느낌입니다. 이 롯데온이 쿠팡이나 아니면 SSG닷컴, G마켓처럼 어떤 종합 플랫폼으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 약간 버티컬 서비스, 그리고 롯데 백화점을 이커머스에 옮겨온 어떤 프리미엄 어떤 제품들을 파는 그런 사이트로 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정점을 찍은 건 바로 엄청나게 좀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이효리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다는 겁니다. 이 이효리는요,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또 인연이 있습니다. 2005년, 그러니까 무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에요. 근데 이효리가 이 당시에도 정말 탑스타였습니다. 2005년 당시에 G마켓이 이효리를 모델로 기용을 했는데 2005년 G마켓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쩔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쩔이. 지금 한 롯데원 정도 위치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 지마켓은요, 가장 1위 업체였던 옥션의 매출, 거래액의 5분의 1도 채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인터파크보다도 훨씬 매출이 적었었던 그런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마켓이요, 이효리 스타샵을 런칭하면서 거래액이 500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 당시에 인터넷으로 옷을 주문한다? 이런 거를 상당히 꺼리던 시절이었어요. 이거 사이즈 맞는지도 모르고 반품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효리 스타샵을 지마켓 런칭하면서 이효리가 그 지마켓에서 판매자들이 팔고 있는 옷들을 입고 광고를 하면서 그게 거래액이 500배 이상 증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마켓은요, 하루 거래액이 수백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효리 스타샵을 런칭하고 나서 매출이 수억 원대로, 하루 거래액이 수억 원대로 올라서죠. 그러면서 결국은 지마켓이 이커머스 1위 플랫폼으로 올라서는데 이효리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18년 전에요. 18년 전이니까 언제적 이효리야. 언제적 이효리인데 지금 이 롯데온이 이효리 광고한다고 해서 뭐 이게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겠어? 뭐 큰 매출에 이 효과가 있을까? 매출 증가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요. 이효리가 2012년도부터 여러분들 상업 광고를 안 한다고 하고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고 막 이랬었습니다. 상업 광고를 아예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효리가 다시 저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라고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뭐 돈 벌려고 했겠죠. 이제 돈이 떨어지기도 했겠고, 뭐 상업 광고를 찍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요, 댓글로 네이버, 쿠팡, TA, 무신사, 틱톡, 뭐 이런 수많은 기라성 같은 업체들이 본인들과 광고를 하고 싶다고 댓글을 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약간 밈처럼 또 번지기도 했었는데, 이효리가 그냥 인스타그램에 저 상업 광고 이제 할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정말 100개가 넘는 수많은 업체들, 막 BMW, 뭐 레고, 우리가 알만한 업체들이 다 여기에 댓글을 달면서 이효리와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댓글을 답니다. 그 정도로 아직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이효리가 광고를 찍겠다라는 딱 그 멘트 하나만 했을 뿐인데 SNS에 이렇게 수많은 업체들이 댓글을 달았을까요? 저는요, 이효리 스타성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이효리가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지만 여자들한테는 인기가 더 많습니다. 특히 3040 여자들한테는 할 말 하는 여자, 쿨한 언니 뭐 이러면서 정말 인기가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스타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되게 수수하기도 하고 털털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 이효리가 이렇게 사업 광고를 10년 만에 찍는데 처음으로 선택한 게 롯데온이다. 이런 걸로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그리고 결국은 이 롯데온과 이효리가 광고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찍은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CF입니다. TV용 광고를 찍었어요. 그리고 광고를 찍고 이거를 유튜브에 올려요. 그런데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 조회수 보세요. 370만회 풀버전짜리, 자 387만회 무려 3분짜리 광고입니다. 조회수 277만회. 16초짜리. 아니, 이효리 찍은 광고를 이렇게 나눠서 3개로 나눴는데, 다 300만회 정도의 조회수, 넘기도 하고 300만회 조회수 내외를 기록을 합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적 이효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지금 아직도 이효리가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롯데온에서 이 광고들을 유튜브 광고로 돌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회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긴 했겠죠. 그런데 실제 바이럴 되면서 광고가 보였다는 걸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댓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댓글을 봤더니요, 정말 수많은 댓글이 내가 광고를 이렇게 찾아본 건 처음이다 뭐 이러면서 이런 이효리에 대한 어떤 스타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댓글들이 있어요. 댓글들을 보면 이게 바이럴 됐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 와, 이효리가 광고를 찍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이슈가 되는구나. 그리고요, 실제로 롯데온이 이 이효리랑 광고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광고를 이 롯데온 오픈했을 때 상당히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광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조회수만 300만회 이상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효리를 통해서 브랜드 판타지 행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 롯데온에서 전년 대비 매출이 40% 이상 증가를 했고, 롯데온 멤버십 신규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해서 8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러니까 이 30, 40대 여심을 이효리가 잡은 거죠. 그리고
그 롯데온이 지금 추구하는 럭셔리, 버티컬, 이 백화점을 이커머스로 온라인으로 옮겨온 듯한 느낌을 롯데온에 줘보자.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효리 광고를 통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롯데온 내부에서도 정말 기가 죽고 이제 우리는 안 되나 봐. 직원들이 이런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효리로 이렇게 좀 매출이 일어나고 올라가고 막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약간 분위기가 상당히 업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긍정적인 효과죠. 이 롯데온이 진짜 이효리랑 어떤 광고를 찍게 된 건 저는 정말 잘 맞는 어떤 매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선택을 잘했다. 그리고 이효리의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떤 결론은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롯데온입니다. 자, 그리고 버스는 가고 있죠. 버스 가고 있는데 계속 막 손 흔드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버스에는 쿠팡, 네이버, SSG.com, G마켓, 그리고 버티컬 서비스로는 무신사, 마켓컬리, 오늘의 집, 이런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죠. 근데 롯데온이 막 뒤늦게 막 흔드는 겁니다, 손을.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롯데 쪽에서 원래 11번가 예전에 인수한 해 만에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티몬을 인수한 해 만에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티몬이든 11번가든 어쨌든 좀 이커머스 플랫폼을 좀 인수해야 됐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커머스 역량이 지금 너무 부족한 느낌입니다. 기존이었던 롯데는요. 그런데 그런 부족했던 것들을 다 헤쳐 모여서 롯데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2년 동안 삽질하다가 지금 조금 반등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냐. 너무 늦게, 이미 버스는 떠났는데 지금 너무 뒤늦게 손 흔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롯데온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불과 여러분들 그래도 7, 8년 전만 하더라도 쿠팡이 누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나갈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롯데온도 차근차근히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거래액 3조 이 정도밖에 안 되면서 이렇게 쿠팡 거래액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차근차근히 하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지금 버스가 위에 떠나 있으니까 엄청 빨리 뛰어야 되겠죠. 버스 하나 잡으려면 엄청 빨리 뛰어서 이렇게 딱 탑승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효리 광고로 통해서 롯데온 반등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고 다음 영상들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